반갑습니다. 네. 저희 12월 30일 화요일 아침 명상 마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의도로 이루어지는 소울싱크 명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소울싱크 페스타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울싱크 페스타를 이제 지도해 주시는, 리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들으시고, 또 제가 이제 그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럼 정리해서 올려서 드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것도 좀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매일 하는 소울싱크를 왜 해야 되고 또 왜 그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울싱크에 대해서 교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려보고 싶은데, 분명히 아침에 소울싱글에서 의도를 세웠어요. 그죠? 그런데 꼭 집에 들어와서, 어저께도 저희 소울싱글 했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보면은 소울싱크를 했는데, 왜 내 삶이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와 있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어저께 그랬어요. 어저께 선생님들하고 너무 이렇게 기분 좋고 행복하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뽀뽀뽀 막 터지는 거예요. 터지니까 마음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행히 저희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서, 그, 그죠.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 그게 아닐 때에는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너무 약하고, 꾸준하지 못하고, 내 집중력이 떨어지는구나. 명상을 해도 늘질 않는구나라고 계속 후회하고, 막 고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소울싱크를 제가 이전에도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고 내가 집중이 뭐 못해서가 아니라, 어,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내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것들을 뭐 소울싱크를 하더라도 하루가 내가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불안감이 계속 오게 되면은 결과가 다르고 안정된 상태에서 있으면 또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울싱크라는 거는요, 의도가 작동할 수 있는 내 상태를 가장 최상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울싱크는요, 우리가 그냥 할 때, 호흡하고 오늘 의도를 세워야지 내가 다이어리에 그 의도를 쓰는 것처럼 나는 머리에다가 의도를 세우겠어. 이게 아니라 그 원네스에서 만들어진 건요. 몸과 마음과 의식. 이 하나로 정렬되는 명상이에요. 하나로 정렬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보통은 머리는 미래에 가 있고 막 항상 돼 있대는 몸은 긴장돼 있고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항상 이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보통 명상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을 때는 이 상태에서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요. 정말로 아무리 좋은 의도를 세워도 의도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를 잘해야겠다. 무언가를 잘해야겠다 해도 의도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울싱크는 호흡으로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주의가 막 과거에 왔다가 미래에 왔다가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금으로 모으고 그리고 의식을 맨 마지막 단계에서 확장하잖아요. 확장한 단계에서 그 상태에서 의도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심상화라고 얘기하죠. 상상을 하고 무언가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이미지화를 시켜갖고 그냥 심상을 위한 명상이 아니라 우리 상태 자체를 바꿔주는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아름다운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태를 너무나 감사하게 호흡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면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스라고 원천의 소스가 호흡이다. 살아있는 사람 모두 다 호흡을 한다. 이 호흡으로 우리의 상태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 있는데 뭘 더 바라겠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럼 호흡이라는 건요. 우리가 호흡이 무언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말 자율신경계 중에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모든 그 신경계 중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자율신경계 중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호흡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심장의 박동을 조절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거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혈액의 흐름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숨을 깊게, 길게 쉬면은요, 몸이 자동으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신기하게 나는 호흡 하나의 자율신경계를 조절을 했는데 이 신호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한 번 이렇게 호흡을 해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 번 그 호흡을 우리가 소울싱크 하면서 하는 호흡의 수가 굉장히 많죠. 저희가 6번 정도, 6단계로 가서 심상화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한 100번 이상의 호흡을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숨을 쉬면요. 뇌는요. 아, 긴장하고 싸우자. 저희가 이제 fight or flight. 싸우거나 도망가는 모드에서 긴장과 방어 모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완과 회복 모드로 돌아가요. 내가 그렇게 꿈꾸는 하와이에서 모히또를 마시는, 응? 몰디브에서 모히또인가요? 몰디브에서 모히또를 마시는 그 아름다운 그 이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 해주는 일이에요. 중요한 점은요, 이완이 졸리는 게 아니에요. 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상태는요, 그 이완의 상태는요, 맑게 깨어 있으면서 과도하게 쌓였던 긴장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만 이 상태에서 이 깊은 이완으로 돌아갔을 때 집중과 상상력이 실제 변화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소울싱크를 할 때 가끔 의식적으로 내가 호흡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는 몸에 긴장을 한번 보셔도 돼요. 어깨에 내가 힘이 들어가 있나? 그리고 가끔 숨을 쉬다가도 여기 턱에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저희 항상. 턱에 힘, 성에 힘 들어가 있나? 그 힘들이 빠져나가고 긴장이 풀어지고 있나를 호흡에 집중 못하는 사람은 신체의 이완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계속 저희는 몸을 이완시키면서 깊은 우리가 그 이완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울싱크는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소울싱크 단계에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8번의 의식적인 호흡을 합니다. 8번의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데, 8번의 의식적인 호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심상하로 들어가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상상을 하거나. 여기서는요, 저희가 자고 일어나도, 일어나자마자 보통 마음이 불안하고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은 내 몸이 아직 외부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 교감신경을 우리가 교감신경은 막 이렇게 저희의 뭐 약간 공격적인 거라든가 약간 조급함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주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신경이에요. 그거를 부교감신경, 안정이 돼 있고 창의적인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딱 활성화를 시키면서 몸이 안전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8번의 호흡은요. 주의를 나에게 돌리고 나는 안전하고 나는 깊은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서 심박수와 혈액이, 혈압이, 혈액의 흐름이 점점 낮아지고 뇌에서는요, 베타파 상태, 조금 긴장되고 힘들었던 상태가 있다면요, 알파파의 활동이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평온함과 명료함의 그런 딱 집중 상태, 8번이 되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식 호흡을 하잖아요, 저희가. 코로 숨을 들이쉬고 배까지 넣잖아요.
이게 약간 긴장과 각성이 되어 있는 교감신경의 우세 상태에서 이완이 돼 있고 약간 회복이 되는 단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으로 싹 옮겨줍니다. 그래서 팁은요, 하다가 어깨가 이렇게 들썩거리죠? 그럼 숨이 얕다는 거예요. 숨은 깊게 하는 게 얕은 숨, 쉐로 이렇게 약간 쉘쉘 하는 그런 호흡은요, 폐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배까지 들어가게 손을 올려보면은 가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배가 떠오르는 호흡이 있을 거예요. 손을 배하고 딱 그 가슴에 놨을 때. 그 호흡까지 이빨에 긴장이 들어간지 한번 보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더 편한 동작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로 좀 하면 되고요. 숨의 길이는 일부러 조절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걸 하는데 저희가 다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 누가 내가 7번까지밖에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정도의 시간에 호흡을 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뭐 나는 9번 할 시간이 있어. 한 번 더 쉬셔도 되고 한 번 덜 쉬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요. 허밍 소리를 내면요. 허밍 소리는요. 입을 닫고 모든 거는 다 코로 호흡합니다. 코로 들이쉬고 내쉴 때 코 안에서 하는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코 안에서 목으로 허밍 낼 수 있죠. 낼 수 있는데 코로 허밍 소리를 내요. 이때 이마와 이 정수리 쪽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면 적절하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볼륨이 적절한 거예요. 음, 호흡할 때마다 저희가 코에서 산화질소가 나와요. 비강에서. 산화질소는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경을 이완시키는 영양제로도 먹고 있대요. 근데 저희는 자동으로 허밍을 하면은 비강에서 산화질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산화질소 자체가 혈관을 확장하고 산소의 약간 교환을 좀 원활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 이유 때문에 산화질소를 저희가 뭐 영양제로도 먹고 어떻게 먹는데 저희는 이렇게 코의 호흡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진동 자체가 이때부터 아그니아 차크라 저희가 관찰자의 시점을 볼 때 미간에 집중을 하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영역을 자극을 하면서 어, 뒤에 나가 이제 직관과 통찰, 뭐 집중이 열리는 그쪽 약간 더 깊은 내적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몸을 이완을 시키는 상태, 편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허밍은 조금 더 직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요. 비염이나 총농증 있는 분들에는 조금 약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이게 코가 부각이 돼갖고 안 됐다. 그럼 그냥 8번의 의식적인 호흡으로 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멈춤의 순간에 관찰하는 때가 있어요. 멈춤의 순간.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이 방법이 숨을 들이마시고 흡 이렇게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눈을 뜨고 하셔야 되는데 숨을 들이마시고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데 이 사이에 멈춤이 약간 있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그 그네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보면은 그네는 그 멈춤을 우리가 그 정말 순간의 찰나를 딱 하기도 힘들 정도로 잠깐 멈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잠깐 멈췄었구나. 저는 그네를 떠올리거나 아니면은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비주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자꾸 숨을 멈추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숨을 멈추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멈추는 호흡이 뭐 반다가 들어가는 호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숨을 멈추지 않고 저절로 그 순간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호흡의 주의를 고정하는, 집중하는 연습은요. 내가 기본 우리가 그 디폴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 모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과 잡념을 담당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 활동을 좀 낮추고 딴 생각을 줄이고 여기에 딱 정서적으로 우리가 안정이 이미 돼 있는 이 상태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명료도, 집중력을 굉장히 키워줘요. 그래서 저는 아이랑
딱 요 정도를 많이 연습을 해요. 가만히 있을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딱 집중하고 내쉬고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늘리거나 일부러 만들지 않으시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고요. 일부러 만들다 보면은 답답해져요. 그때에는 숨을 다시 돌리시고 한 번 더 그냥 쉬시고 다시 집중하는 호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만트라라는 그 아함. 만트라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모두들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내가 정말로 항상 하는 말들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나를 이렇게 취업하거나 뭔가를 기도할 때 하는 말들, 아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런 만트라를 하나를 하는데 아함이라는 거예요. 아함이라는 건 산스크리트어로 뭐 나는 나다, 나는 의식이다라는 뜻이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뭐 아함이 아니라 그냥 다른 말을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아예 나는 나다, 나는 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예전에는 속으로 하라고 했는데 타파스 가니까 말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함 이렇게. 그래서 그 나는 의식이다라는 만트라를 또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부터는요. 내가, 어, 점점, 내가 그냥 나의 몸도 아니고, 나의 생각과 마인드도 아니고, 나는 의식이다라는 것을 나에게 서서히 각인을 시키기 시작해요. 왜냐면 앞에서 이미 세 단계에서 저희는 깊숙한 내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트라 아함으로 나는 의식이다라는 거를 이제 그 인식이 시킵니다. 왜냐면 그 다음 단계가 확장을 해야 돼요. 의식이라는 거는 제한돼 있지 않잖아요. 5단계랑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제한돼 있지 않고 이거는 엄청나게 나의 의식이 김유경 선생님의 의식이고 뭐 네오님의 의식이고 조은미 선생님의 의식인 것처럼 의식은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5단계에는요. 5단계에서는 8번의 호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압 무드라라고 엄지와 검지의 손을 맞붙인 이 손 모양을 취합니다. 여기서는요. 집중을 할 수 있는 무드라예요. 가장 쉽게 많이 하는. 그리고 이때에는요. 나의 몸이나 공간이나 뭐 이런 사람 사물들이 모두 하나의 빗으로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에캄을 갔다 와서 에캄 실내 내부 자체가 하얗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에캄에서 같이 활동을 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상상으로 선생님들이랑 일을 할 때에는 지금 저는 까만색 화면으로 보여요, 선생님들이. 근데 선생님들의 이름이나, 그래서 이름을 써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이름이나 계신 분들의 모든 이분들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각화는요, 정말로 실제로 무언가를 볼 때 사용하는 뇌효랑 똑같이 상당 부분의 뇌를 공유를 해요. 그래서 몰입도가 굉장히 높을수록 내가 진짜로 이렇게 상상을 할수록 뇌는요,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실제로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신경 반응을 일으킨대요. 상상만 해도 우리가 사탕 먹는 상상하고 신 거 먹는 상상을 하면 입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의식의 장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바램이 내가 의도를 세우고 그 바램이 실현된 상태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의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을 때에는 저희가 이전에 심상화 교육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심상화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심상화 자체가 내 마음속에 이게 현실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의도 자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행복한 거에 대한 심상화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울싱크의 의도는 심상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뭐 행복하게 가족들하고 같이 연말에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거 했어. 그럼 내가 여행을 뭐 예를 들어 뭐 강릉에 갔어요. 강릉에 가서 이 여행을 가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 뭐 갈매기가 날아오고 있고 내가 아이를 안고 너무 행복해하고 미소가 보이고 아 진짜로 그런 거죠. 어머니가 뭐 병에서 나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머니가 나오셔갖고 뭐 휠체어에서 타갖고 같이 여행을 간다든가 막 이런 정말 행복한 기분들을 모두 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응? 정서적 상상은요, 뇌에서 보상회로를 계속 활성화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상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 에너지를 같이 만들어내서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해요.
엄마랑 정말 행복한 연말에 보내게 해주세요 해놓고 엄마한테 전화 안 하면은 액션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계속되는 이 심상 연습 자체가 이미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라는 이 다섯 가지로에 채우면 좋겠지만 다섯 가지 채우기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 두세 가지라도 정확하게 장소라도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그 아파트에 가서 저는 봐요. 저는 이 아파트에 왔을 때 여기 한 여섯 번 이상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심상화를 몰랐는데 계속 이 아파트가 내 것이 되는 거에 대한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요. 감사와 충만한 마음으로. 응? 감사와 충만. 정말 내가 이거에 대해서 행복하고 자비심이 넘치고 이런 상태로 나의 뇌를 돌리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저는 탄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시간이 길어져서 소우싱크 끝내지 못하고 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소우싱크를 끝낼 테니까 혹시 중간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오늘 꼭 소우싱크 중간에라도 꼭 하시고 지금 중간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여섯 개 단계 이게 어떤 식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이 명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서부터는 조금 더 탄탄한 소울싱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울싱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이라든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더 보충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명상하는 자세 저 소울싱크 처음인 것처럼 저희 해볼게요. 지금이 처음인 것처럼 자 저희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의식적인 호흡 8번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울싱크 두 번째 단계 8번의 허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소울싱크 세 번째 단계. 들숨과 날숨의 그 중간의 찰나에 집중합니다. 8번의 호흡 시작하겠습니다. 소울싱크 네 번째 단계. 숨을 내쉴 때 속으로 아함이라고 챈팅합니다. 나는 나이다. 나는 의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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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다음 단계.
엄지와 검지를 맞댄 채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나의 제한된 자아가 확장되는 모습을 그대로 느낍니다. 나의 몸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빗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이곳은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의식의 장입니다. 이제 가슴 깊은 곳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한 가지의 의도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시각화하고 느낍니다. 나의 표정과 나의 감정, 주변의 사람들, 들려오는 소리, 사랑, 기쁨, 충만감,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곳에도 이루어지고 그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의 신과 나의 신성,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네. 저희 소우싱크 명상 같이 해봤는데,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이 들어올 수 있는 명상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소우싱글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띄우셨던 그 의도는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 에너지를 지금 다 가지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거기는 저희는 그랬잖아요. 결과는 정해지지 않지만 저희는 목표의 방향은 정해놓는다고. 오늘 하루 그 목표의 방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들이 이제 쌓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으로 꽉 차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라는 말과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아름다운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아름다운 하루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되세요. 하루 되세요.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정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